약선 본초학 1 강론 5-2강 과실류 배, 사과, 복숭아, 감, 귤, 살구, 자두, 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과실류를 우리가 보시면서 도드라지게 나타났었던 특징들이 있었죠. 일단 신맛들이 많이 있어서 간으로 귀경을 많이 들어가고 단맛이 풍부해서 비장과 위장으로, 그리고 매운맛이 특징적으로 막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많은 과일들이 폐로 다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과일은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부위가 이제 과육을 섭취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육과 상응하는 인체 부위로는 폐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폐를 과육에 풍부한 과즙이 들어가서 촉촉이 적셔주는 역할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이제 이 단맛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의해서 드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성질이 또 차가운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속이 찬 사람들은 역시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과실류를 섭취하고 가실류를 우리 약선에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배가 가장 달고 과즙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생활할 때 보면 중국 배 같은 경우는 좀 작고, 그 다음에 과즙도 적고, 당도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크기도 크기지만은 부드럽게, 그리고 또 과즙도 많이 있고 당도도 높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훨씬 더 그 폐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윤폐작용을 하는데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습니다. 자, 배는 그래도 하루에 한 200g 정도씩 드셔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의 제공량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의 제공량이 200g 정도. 그리고요, 배는 열병을 앓고 난 후에 진액이 부족하고 갈증이 있는 사람이 좋고, 폐열로 기침이 심하고 가래가 끈적이며 노랗고 인후가 가려우며 마르고 목이 쉰 사람이나 근만성 기관지염, 어린이 100일에 폐결핵에도 효과가 좋다. 고혈압, 심장병, 급성간염에도 효과가 있고 습관성 변비에 좋으며 호흡기암으로 방사선 치료 후에 식용하면 좋다. 또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먹으면 좋다. 페모가루와 함께 쓰면 열이 있는 기침이나 마른 기침에 효과가 좋고, 마황과 함께 쓰게 되어지면 어린애 100일의 기침이 좋다. 배와 도라지, 이 도라지 많이 쓰죠. 도라지. 그리고 은행하고도 같이 쓰게 되어지면 이 윤폐작용을 하면서 기침을 멈추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와 함께 도라지, 은행. 배의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를 보게 된 배는 과즙이 많이 있으면서도 속이 하얗잖아요. 하얗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폐 쪽에 서로 이제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을 내리면서 진액을 만들고 폐를 촉촉이 적셔주면서 담을 몰아내고 기침을 멈추게 하고 건조한 것을 몰아내면서 또한 해독 작용을 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상황은 배는 성질이 차고 즙이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비장이 약해서 변이 묽게 나오거나 만성 장염이 있는 사람, 위가 찬 사람, 풍한 감기로 인해서 기침이 있는 경우에는 좋지 않고, 출산 후나 생리기간, 특히
아랫배가 차서 생리통이 있는 사람은 생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 당뇨 환자도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배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배 속에 후추 후추나 이 산초, 이런 알맹이를 끼워 넣게 되어지면, 그래가지고 푹 구우게 되어지면 따뜻한 증상들을 추가로 해서 오히려 좀 속이 차가운 사람들에게도 이제 저쪽에 이숙이라고 그러죠. 이숙. 이숙을 같이 쓰게 되어지면 이제 또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폐모 행인 배숙. 폐모 행인 배숙이 있고, 배고가 있고, 배대파탕, 배닭볶음, 배즙 인유음이 이렇게 있겠어요. 폐모 행인 배숙 같은 경우에는 이는 폐결핵으로 인해서 각혈이나 기침이 있는 경우 효과가 있고, 마른 기침이나 가래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배를 꿀 적당량을 넣어서 이제 즙을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끓인 후에 꿀을 1배 정도 섞어서 다시 식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갈증이 나거나 입이 마르고 인후가 건조하여 목이 쉬고 마른 기침을 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배 1개, 대파 7개, 설탕 10g 이렇게 3가지를 물에 넣고 끓여 마시게 되면 풍열형 기관지염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배고를 잠시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 배고는 배 2kg에 꿀 적당량을 넣어서 배를 갈아가지고 즙을 만든 다음에 이걸 끓이잖아요. 충분히 끓인 후에 다시 이 꿀을 충분히 끓인 양의 한 1배 정도를 더 다시 섞어가지고 식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꿀은 이제 끓이게 되어지면은 그 열성이 이제 그 온성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 열성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어, 그런데 이제 열을 내리게 하는 작용들을 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 다시 생꿀을 넣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꿀을 생으로 먹게 되어지게 되면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하고, 꿀을 데피거나 익혀서 끓여서 차의 형태로 해서 먹게 되어지게 되면 열을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초에 열을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꿀과 함께 배를 같이 넣어서 갈아서 즙을 내서 끓인 후에 다시 1배의 꿀을 섞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열을 식혀주는 작용을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배 닭볶음, 배 1개와 닭가슴살, 참기름, 표고, 전분, 그리고 생강즙, 화초, 소금, 닭가슴살을 편으로 잘라서 표고와 배는 채 썰어서 준비하고, 닭살의 전분과 양념을 한 후에 튀긴 후 배와 표고 등과 함께 볶는다. 중초를 따뜻하게 하고 이기작용과 보신 익정작용이 있다. 배즙 인유음입니다. 배 1개를 갈아서 인유와 함께 끓여서 먹습니다. 그러면 폐결핵으로 몸이 허약한 사람이나 뇌졸중 중인 불구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수본초에 의하면 열을 내리고 기침을 멈추게 한다. 그리고 갈증을 해소한다. 본초 항목에 의하면 폐를 윤택하게 하고 심장을 시원하게 하며 담을 없애고 화를 내리고 창독을 없애고 주독을 풀어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초 통현에 보게 되면 이 생것은 육부에 열을 내리고 익힌 것은 오장의 음을 자양한다. 그래서 음기가 약한 경우에는 바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는 생으로 먹는 것과 익혀서 먹는 것의 효과가 서로 다른데,
생것은 성질이 차서 열을 내리고 화를 내리는 작용을 하고 익힌 것은 성질이 평하여 진액을 만들고 잠하는 효과가 강하다. 그래서 명나라 의학자 이중재는 본초통연에서 생것은 육부의 열을 내리고 익힌 것은 오장을 자양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청나라 왕명영도 산후나 병후에는 쪄서 먹어야 좋다. 또한 현대인들의 체질이 산성화되어서 감기가 쉽게 걸리거나 피부가 종기에 두드러기가 잘 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또 대뇌신경기통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기억력이나 사회활동이 감퇴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배를 많이 먹거나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이런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를 보시겠습니다. 사과는 언제 먹어도 언제 보아도 참 좋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즙을 먹을 때 별로 맛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사과를 같이 넣어서 즙을 뭐 녹즙이나 이런 것을 먹게 되어지면 훨씬 맛을 좋게 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근이나 오이를 즙에다 같이 넣어서 사용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당근과 오이가 같이 쓰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거기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종류의 야채 종류나 과일류를 쓰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기억하시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일회 권장량은 한 100g 정도 되고요. 100g 정도. 그리고 사과는 성질이 이제 시원한 성질, 차가운 성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성 위염이나 소화불량, 그리고 기가 정체되어서 통하지 않는 사람, 만성 복통설사를 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신경성 결장염이나 어린이 소화불량성 복통설사에 특히 좋고요. 변비에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에 효과가 있고, 음주 후 수치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암증이나 빈혈, 비타민C 결핍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유와 함께 쓰게 되면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부분들은 이걸 또 우유를 응고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너무나 많은 양을 같이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조기와 함께 쓰게 되면 조기에는 진정작용이 있어 동시에 먹으면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닭고기와 같이 쓰면 복통설사가 있고요. 녹두와 함께 쓰게 되면 중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는 성질이 차서 평소 위가 찬 사람이나 생으로 먹으면 좋지 않고, 당뇨가 있는 사람은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사과탕, 사과 한 개에 물 250ml를 넣고 소량의 소금을 넣어서 끓여 마시게 되면 어린이의 설사에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죽, 사과 천패모탕, 사과 산약산, 사과고가 있겠습니다. 사과는 이 식료 본초에 의하게 되면 중추를 보하고 기운을 내고 비장을 편안하게 하며 환자의 식사 후에 기를 잘 통하지 않을 때 생으로 갈아 먹으면 좋다. 청금식치에 의하면 심장의 기운을 돋고 배고픔을 참을 수 있게 한다. 수식과 음식보에 의하게 되면 장을 윤택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진액을 만들며 위를 열어서 숙취 해소를 한다. 사과는 현대의 연구에 의하게 되면 제7 영양소, 7대 영양소라고도 하고, 섬유소 함량이 다른 과일에 비해서 풍부해서 섬유질을 보충하기 위하여 신선 사과를 섭취하는 것은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또한 사과는 삼과라고 불리는데, 이 삼과란 감비과, 청춘과, 지혜과라고 지칭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감비과라고 하는 것은 사과의 사과산이나 펙틴이 담즙산으로서 혈액을 흡수하게 되는 것을 저지시키고, 혈액 중에 담즙산의 함량을 적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어서
체내 지방 분해를 함으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이런 부분에서 감비과라고도 합니다. 청춘과라는 사과산이 미용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청춘과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 청춘과로서 혈색소를 증가시켜 가지고 피부를 부드럽게 하면서 혈색을 좋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그리고 지혜과라고도 하는데 사과에 함유되어 있는 이 아연 성분이 이 성선이나 뇌수체의 발육과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해서 어린이의 지력을 높이는 데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혜과라고 별명이 있는 거죠. 다이어트를 시키고 젊어지게 하고 지롭게 하는 이러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이 사과, 참 대단한 성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효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복숭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성질. 자, 한 100g 정도 하루에 제공량으로 적합하고요. 100g 정도면은 복숭아 큰 것 말고 한 개 정도, 적당한 크기 한 개 정도가 100g 정도 되겠습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저혈당에 적합하고 심장에 혈이 부족하거나 혈중 칼륨 부족, 철결핍성, 빈혈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 간장병, 폐기가 부족해서 나타난 해수천식의 효과가 있고요. 수종이나 갈증이 있을 때 또는 생리통에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거북이류, 백출, 창출과 같이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복숭아는 성질이 뜨겁거나 따뜻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열이 나고 화가 생겨서 뇌열로 인해서 종기나 모낭염,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당뇨병 환자가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과일 종류는 일반적으로 다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적절히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간입니다. 도간. 복숭아 도자의 도간. 반 정도 익인 그 복숭아와 설탕, 소금 적당량을 사용을 합니다. 복숭아 껍질과 씨를 제거한 후에 편으로 썰어서 소금을 약간 뿌리고 햇빛에 반쯤 말린 다음에 솥에 넣고 찝니다. 찐 복숭아를 다시 말리고 말린 복숭아를 병에 담고 설탕을 사이사이 뿌린 다음에 밀봉하여서 병채로 3분에서 4분 정도 다시 찝니다. 진액이 만들어주고 장을 윤택하게 하는 효능이 있겠습니다. 도전입니다. 도전. 복숭아 100개, 꿀설탕 15kg, 이 두 가지를 끓여서 조청처럼 만들어 먹습니다. 이걸 도전이라고 해요. 연년익수라고 해요. 장수하는. 복숭아찜, 복숭아 껍질을 벗기고 얼음 설탕을 넣어서 완전히 익을 때까지 찝니다. 씨를 제거하고 먹겠습니다. 허약한 체질에 해수천식의 효과가 있어요. 전남본초에 가면 고적을 치료하고 생리를 잘 통하게 하며 대장을 윤택하게 하고 심장 아래 적체를 소멸시킨다. 수식과 음식보, 심장을 보하고 활혈작용이 있고 갈증을 풀고 배고픔을 충족시키며 수밀도는 바로 이 진액을 만들어서 열을 제거합니다. 전남 본초 도설에 가면 많이 먹으면 비장을 움직여서 열이 나게 하고 복부가 팽창하고 중기가 발생한다고도 하였습니다. 현대 연구에 의하면 복숭아는 나트륨 전자의 함량에 비해서 칼륨 전자 함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칼륨 202mg을 함유하고 100g당입니다. 나트륨은 1mg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물을 빼내주는 그리고 종류 같은 경우를 없애는 작용이 강해서 수종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좋고, 또한 복숭아는 유기산과 섬유사가 많아서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키고 위와 장의 유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서 식욕을 촉진시키고 소화를 돕는 효능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입니다. 성질이 차갑습니다.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 100g 정도 드시는 것이 좋고요. 이 감은 폐열에 기침을 하는 사람이나 토의를 하는데 효과가 있고, 열병으로 갈증을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구창과 열성이절, 변열에 좋겠습니다. 생감이 그렇죠. 생감. 그리고 곡감 같은 경우는 각혈이나 토열, 변열, 혈뇨에 좋고, 비장이 허약하여서 소화불량이 있거나 설사 이질에게 좋고, 목이 쉬거나 얼굴에 기미가 많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폐가 건조하여서 마른 기침을 하거나 목이 마르고 아프며 입안에서 혀에 창이 생기고 토혈, 각혈, 소갈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시상은 뭐냐면 이슬처럼 맺혀 있는 부분인데, 즉 꽃감에 보면 하얗게 끼잖아요. 이 하얗게 낀 부분을 이제 시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얗게 낀 그 감 종류를 이제 시상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시상은 그 하얗게 낀 것을 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은 일반적으로 뭐 익은 감이 아닌 생감 같은 경우에는 방개, 낙지, 해삼, 우렁이 이렇게 같이 쓰면 안 좋고, 고구마하고도 같이 먹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술과 함께 술안주로 내는 것도 안 좋아요. 산성식품, 이 감자와 함께 쓰게 되면 오히려 위석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이 떫은 그 타닌 성분에 의해서 굳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술과 고구마 이 부분들, 방개, 해산물 종류하고 바로 이 감과는 같이 섞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은 당뇨병 환자나 평소 비위가 찬 사람, 그리고 보통 설사나 변이 묽은 사람, 찬바람에 감기가 걸린 사람, 가래가 많고 기침을 하는 사람이 먹으면 좋지 않고, 생리기관이나 몸이 차서 생리통이 있는 사람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을 이용한 음료가 있겠고요. 곶감으로 밥을 하고, 곶감을 이용해서 등초탕, 곶감 배음료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감은 그냥 생감보다는 이렇게 곶감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나 곶감을 만든다든지 시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영향이 이제 더 완화되기 때문에, 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리고 단감은 또 이보다 좀 덜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봉감 이런 것들이 덜 익었을 때 생으로 되어 있을 생감일 경우에 그렇다. 명의볼록에 의하게 되면 연시는 술독을 풀어주고 입이 마른 증상을 없애고 유혈을 내린다라고 했어요. 다 익은, 그래서 말랑말랑한 연시. 익지 않은 것은 단감일지라도 술독을 술을 먹으면서 같이 하게 되면 안 좋아요. 그냥 술을 먹고 난 다음 날은 괜찮습니다. 술을 먹고 난 다음 날은 술독을 풀어주죠. 일화자 본초에 의하면 심폐를 윤택하게 하고 갈증을 멈추게 하며 장을 수축시키고, 폐가 위축된 것을 치료하고 심장에 열을 내리고 기침을 멈추게 하며 담을 없앤다. 수식과 음식보에 의하면 신선한 감은 달고 차서 폐와 위의 음을 보하고, 몸이 마르고 화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곶감은 달고 시원해서 폐열을 내리고 토열, 각혈, 기침, 상소,
인후 구창을 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귤을 보시겠습니다. 귤은 성질이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귤, 귤자라고도 이야기하고 귤의 껍질은 이제 귤피라고도 이야기해요. 귤이 익지 않았었던 껍질은 청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귤이 익은 귤은 귤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귤피를 오랫동안 묵혀놓으면 1년, 2년, 3년 정도 묵힌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의 묵힌 귤피는 진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피. 그래서 이제 보호하는 기능으로 작용을 하죠. 자, 귤은 하루에 100g 정도씩 드셔도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귤은 근만성 기관지염,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많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에게 효과다. 간을 편안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 물결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 담을 몰아내고 폐를 촉촉이 적시면서 기침을 멈추게 하고 진액을 만들고 기를 조화롭게 하면서 소화를 촉진하는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 구역질, 구토 증상에 좋으며 암, 고혈압,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에 좋으며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귤과 함께 무는 같이 쓰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무와 함께 귤도 그렇지만 생지황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보호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은 같이 쓰지 않는 걸 잘 아시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무의 여러 가지 효소가 일종의 이 유황시안산이 체내에 합성되어져 가지고 갑상선 기능을 이제 억제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과일과 같이 먹으면 더욱 강력해져서 갑상선을 붓게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와 당근과 오이 같은 경우를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 종류들이나 이 녹황색 채소들과 같이 섭취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동물의 간도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하고 같이 쓰면 별로 좋지가 않죠. 토끼고기, 방개, 바지락, 조개, 해산물 종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음으로 마른 기침이 심한 사람이나 각기를 토일인 사람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귤병, 귤로 만든 빵이죠. 귤을 썰어서 설탕에 재워 뜨거운 물을 타서 먹습니다. 기운이 울결되어 발생하는 모든 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귤피차, 귤 껍질을 잘게 썰어서 그늘에 말려서 차로 만듭니다. 기운을 조절하고 가래를 없앤다. 특히 이제 진피 같은 경우면 귤피가 오래된 거 2, 3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말려서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또 이와 같은 증상도 더욱더 좋겠습니다. 귤피주 죽을 끓여서 먹게 되면 기운을 조절하고 위를 튼튼하게 한다. 일화자 본초에 의하면 갈증을 멈추게 하고 소화를 도우며 가슴과 배를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조절한다. 의림찬요에 의하면 답답증을 없애고 술을 깨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의 연구에 의하게 되면 귤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기산과 비타민이 인체의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노인들의 심폐기능을 유익하게 한다. 또한 귤 중에서 유익한 성분인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위장의 유동운동을 활발하게 하여서 담액 배출을 유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증가시키며 모세혈관을 약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미세혈관, 모세혈관의 출혈을 예방하고 소염의 항균작용이 있고 담액을 잘 통하게 해서 궤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귤피, 귤의 껍질, 귤 씨앗, 귤락, 귤 껍질과 귤 사이에 있는 하얀 것을 이제 귤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귤병, 귤병은 귤을 설탕에 절인 것을 이제 귤병이라고. 귤피는 귤 껍질은 차로 마시며 비위 기체에 효과가 있고 배가 더부룩하며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이 있을 때
그리고 가래가 많은 기침에 적합하고 고혈압이나 그리고 고혈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중풍, 심장병, 그리고 동맥경화, 지방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귤 씨앗은 리기, 산결, 지통작용이 있고 소장산기, 고환종통, 유방종통에 효과가 있고요. 귤 껍질 사이에 있는 하얀 부분은 비타민 P가 많아서 고혈압을 예방하고 노인들에게 적합하다. 기관지염으로 기침을 하면서 가슴이 답답한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좋다. 귤병,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고 맵습니다. 그리고 중초를 넓히고 기운을 아래로 내리며 술을 깨게 하고 소화를 도우며 가래를 많은 사람에게 술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적합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시 좀 볼 부분은 뭐냐면 귤락이 되겠는데요. 이 귤락 부분이 귤 껍질과 껍질 사이에 있는 흰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비타민 P가 많다고 그랬어요. 비타민 P는 좀 생소하긴 한데 이 비타민 P는 비타민 C와 함께 이렇게 같이 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모세혈관들의 투과성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속된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비타민 속에 비타민들이 이 항산화 물질들이 어, 비타민을 만나게 되면 흡수력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비타민 P는 이 항산화 물질들 같은 경우, 이 플라보노이드 물질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흡수력을 높여줄 수 있는 비타민이 많이 있어서 고혈압을 예방하고 노인들에게 적합하다. 기관지염으로 기침을 하면서 가슴에 통증이 있는 사람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귤을 먹을 때 그 하얀 그런 귤락 이런 부분들을 버리지 않고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귤락만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부분도 어차피 그 뭡니까 저 샐러드 같은 것을 하게 되어질 때는 어, 귤에 딱 붙어 있으면 안 좋아하지만 귤을 떼어 가지고 따로 만들게 되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살구가 되겠는데요. 살구는 성질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살구. 그리고 한 100g 정도 드셔도 뭐 좋고요. 그 다음에 살구는 폐가 건조하여 나타나는 마른 기침과 진액이 말라서 갈증이 나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윤폐작용, 그 다음에 그 천식 같은 경우를 멈추게 하고 진액을 만들면서 갈증을 해소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근만성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침에 좋고 폐암, 비연암, 그 다음에 유선암에 효과가 있으며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도움이 된다. 산약과 함께 쓰게 되면 만성 기관지염, 천식에 좋고 양고기 폐를 따뜻하게 하면서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배와 함께 쓰면 기침이나 뇌에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이고 바나나, 노인성 변비 과육과 쓰게 되면 여름에는 더위를 식히고 갈증을 해소하고 인후를 윤택하게 한다. 일단 과일 종류 윤폐작용이 이제 좋다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살구와 돼지고기, 개고기, 조와 함께 같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많이 먹게 되어지면 좋지 않습니다. 살구. 왜냐하면 살구도 성질이 따뜻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선조들의 경험에 의하면 행인은 발물식품이다라고 했고 청나라의 왕명령은 행인을 많이 먹으면 담열이 생기고 술길이 동한다. 그리고 산모 어린이 환자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살구 행탕, 행인을 넣어서 살구 씨앗이죠. 행인을 넣어서 하는 것이 행탕입니다. 행인과 밤, 깨, 삼시를 섞어서 끓여서 먹게 되면 기치로 인한 변비에 효과가 있다. 백합 행인주,
백합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이제 기침과 폐를 건조하게 하는 이 부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윤폐작용과 기침을 멈추게 하는 작용이 있는 데는 이 백합이 널리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행인과 함께 이 부대적인 효과를 더 증강시키겠죠. 행인 우유, 행인 21개, 그 다음에 우유, 설탕을 넣고 음료를 만든 폐기가 허약하여서 기침을 하거나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효과되겠습니다. 수식과 음식보에 의하게 되면 윤폐 생진작용이 있고요. 전남본초에 의하면 심중의 냉혈을 치료하고 갈증을 없애고 천식을 멈추게 하여 온역을 해결한다. 자두 되겠습니다. 자두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죠. 약 100g 정도 드시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두는 성질이 이제 평안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열이 나거나 갈증 있는 사람이 적합하고 교사나 성악가 등 목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좋다. 만성 간염, 간경화 복수 환자, 그리고 매일 2~3개 정도의 자두를 먹으면 만성 간염에 효과가 있다. 당나라의 손사막은 간병의식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간병 있는 사람은 마땅히 먹어야 된다. 뭘? 자두를 먹어야 된다. 간병. 그리고 피부 가려움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했다. 참 이 말 괜찮죠? 여러분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나라의 손사막은 간병의식지라고 했다. 자두를. 간에 병이 있는 경우는 마땅히 먹어야 할 그 어떤 것인 거죠. 빙탕과 함께 쓰면 목이 쉬거나 목소리가 안 나올 때 좋고요. 참새, 노루고기, 오리알, 꿀, 오장을 상하게 한다겠어요. 주의할 상황은 천주본초에 의하게 되면 다가 불식이다겠다. 많이 먹지 말아야겠어요. 많이 먹게 되어지면 손상 비위, 비장과 위장을 손상시킨다. 동양의학에서 자두는 담을 만들고 습을 도와주는 성질이 있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비위를 손상시키기 쉬우므로 비위가 약한 사람은 더더군다나 먹지 말아야 되겠죠. 또한 아직 익지 않고 쓰고 떫은 자두는 독이 있어서 식용하면 안 된다. 다 익을 때 드시기 바랍니다. 자두즙, 자두를 갈아서 즙을 짜서 차게 해서 마신다. 속에 열이 있는 사람이나 갈증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간경화 복수에는 신선한 과일로 먹으면 효과가 좋다. 참고문헌에 보면 설림에 의하면 고대 여인들이 매년 여름에는 자두회를 열었는데 자두즙에 술을 섞어서 마셨다고 한다. 이것을 주색주라고도 했고 부인들 얼굴에 광택이 난다고 하였다. 미용과일로 많이 이용하였다. 현대 양리적인 연구에 가면 자두는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위나 장의 유동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위축성 위염이나 위산 결핍 환자 그리고 식후에 배가 더부러 갈 때 효과가 있고 변비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다음으로는 유자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자 중에서 유자는 성질이 이제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유자 중에서도 아주 신 유자는 어떤 유자냐면 그 해풍을 맞은 유자예요. 그래서 원래 바람을 맞으면서 자라게 되어지면 더 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묘하게도 이 간과 관계되어 있는 오온육기를 보게 되면 풍이 여기에 배속이 되어 있고 또 맛으로는 신맛이 배속이 되어 있고 바람을 맞게 되면 신맛이 아주 신유자는 그러니까 해풍을 맞은 이제 유자라고 볼 수가 있죠.
바람과 그래. 많이 먹는 건 좋지 않고요. 30g 정도 하루에 적당량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유자는 소화불량 환자나 위가 창만하여 트림이 자주 하는 사람, 그리고 기관지염으로 기침을 하면서 가래가 많은 사람, 술이 취한 사람에게 좋겠습니다. 기가 약하고 체력이 허약한 사람이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비장이 허약해서 변이 묽은 사람도 역시 당뇨병 환자도 역시 주의하라. 유자로 청을 만들고 유자즙이 있겠고요. 유자청은 유자 한 개를 깨끗이 씻어서 잘게 썰어가지고 설탕에 재고 일주일 정도 두었다가 한 번에 한 15g 정도씩 하루에 나눠서 두세 번 정도 물을 타서 마시게 되면 식체를 자주 하는 사람이나 숙취가 있는 사람에게 좋겠습니다. 유자 피와 씨를 제거한 후에 즙을 만들어서 매일 50ml 마시게 되면 구역질이 나거나 입냄새가 심해서 상복부가 불편한 사람에게 좋겠습니다. 입냄새가 심하고 상복부가 불편한 사람에게 유자 백합탕, 유자하고 백합, 설탕을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기관지 효천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백합은 조개가 아닙니다. 나리꽃 뿌리. 유자 돼지고기탕, 유자육과 황기 돼지고기, 비추 적당량을 해서 탕을 끓여서 먹게 되어지면 폐암 환자가 조혈이 있거나 기침이 있을 때 좋습니다. 유자 소태반탕, 유자하고 유자 피하고 소태반을 구워서 먹게 되면 기관지 천식에 효과가 있다. 최근에 일부 논문에서 보게 되면 유자의 신선한 즙이 인슐린과 비슷한 효능이 있어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신선한 즙을 마시면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도 하고 있지만 유자에는 당이 많기 때문에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또 역시 주의를 해야 된다. 뭔 말인지 어떤 것이 더 정답인지는 앞으로 더 계속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과식은 약선이 아니다. 소식이 약선이다. 그리고 이렇게 과실류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폐를 촉촉히 하는 작용과 신맛은 간에 피로물질을 풀어서 면역계통, 항암작용 이런 부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소화기 계통에는 그나마 단맛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 유자 살펴보셨는데요. 그리고 자두 살펴보셨고 살구, 그 다음에 귤을 보셨어요. 그리고 감을 살펴보고 복숭아, 사과, 그리고 배를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배, 사과, 복숭아, 감, 귤, 살구, 자두, 유자를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또 역시 남은 시간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